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시기, 바로 18세에서 23세에 이르는 청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 신체적인 성장은 거의 끝나서 완벽한 성인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한창 지나고 계신 분들이던 아니면 주변에 이 나이대의 자녀나 친구, 후배를 둔 분들이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흥미로운 심리학적 분석들이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의문표를 시원한 느낌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발달을 아주 논리적인 4가지 핵심 기둥으로 쪼개서 살펴볼 겁니다. 1번 정신, 2번 자아, 3번 마음, 그리고 4번 세상입니다. 이 구조화된 청사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정신입니다. 육체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우리의 뇌 안에서는 상상 이상의 대규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흔히 지능이라고 하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척척 풀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원초적인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 CPU 같은 유동적 지능은 바로 이 18세에서 23세 시기에 인생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반면에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치나 지혜 데이터베이스인 결정적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청년기의 두뇌 회전이나 정보 처리 속도는 그 누구보다 빠르지만 아직 삶의 연륜이나 지혜는 비어있는 그런 독특한 밸런스가 왜 나오는 건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방금 말씀드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인지적 초능력들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불렀어요. 눈앞에 빤히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가능성의 세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상향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유와 비유를 단번에 이해하고 복잡하게 가설을 세워보고 또 누군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까지 파악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적으로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딱 18세가 됐다고 해서 자정에 알람 울리듯이 마법처럼 이 모든 고차원적 사고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건 개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마다 도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숙함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자아입니다. 훌륭한 하드웨어가 뇌에 세팅되었다면 이제 청년기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깔 차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치열하고 내밀한 마찰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 정의한 이 자아정체감이라는 개념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쉽게 말해 궁극의 줄타기입니다. 남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나만의 독특성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무리에 어떻게든 잘 섞여 들어가려는 결속성을 다져야 하거든요. 내면의 진짜 나와 바깥 세상이 보는 나를 억지로라도 일치시켜야 하는 정말 고난도의 균형 잡기 작업인 셈이죠. 화면에 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임스 마샤는 이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아예 없어서 엄청 불안한 혼미 상태부터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냥 내 것처럼 빌려라 쓰는 유실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스스로 결정을 잠시 미루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는 유예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온전히 찾는 확립 단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가 진짜 격하게 공감 가는 대목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한창 가치관을 찾아 헤매는 이 유해 단계의 대학생들은 참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기성세대나 권위에는 일단 반항하고 보고 저항감도 높고 뭔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당장 내일이 미치도록 불안한 겁니다. 대학교 초년생 시절에 흔히 겪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단순히 철없는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단계 중 하나라는 걸 이 연구가 완벽하게 입증해 줍니다.
자, 세 번째 기둥,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본 지적 도약에다가 정체성의 혼란까지 겹치니 이 내면의 어마어마한 마찰이 밖을 향해 아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터져나오게 되는 단계입니다. 다들 20대 초반에 방 안에서 진짜 이 세상에 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하고 억울해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앞서 인지 능력의 발달로 완벽한 이상향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 속의 이상적인 세계는 너무나 완벽하고 순수한데 정작 내 앞의 현실은 결함투성이의 엉망진창이니까 그 엄청난 갭에서 오는 씁쓸함이 바로 이들을 깊은 우울이나 반항심으로 밀어넣게 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심리를 설명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상적 청중인데요. 길을 걸어갈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내 옷차림이나 내 헤어스타일을 쳐다보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자신의 생각과 자아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핀조명을 받는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고 나머지 타인들은 그저 나를 쳐다보는 관객일 뿐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상황은 더 재미있어집니다. 방금 본 상상적 청중 현상이 곧장 이 개인적 우화로 이뤄지거든요. 내 슬픔은 너무 특별해서 너희들은 절대 이해 못해. 내 사랑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의 로맨스야 라고 진짜 굳게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겪는 아주 일상적인 작은 실패나 풋풋한 시련조차도 마치 온 세상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아주 고유하고 치명적인 재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폭풍 같은 감정 속에서 청년들은 지독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주어지는 자유와 자율성 같은 달콤한 특권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무거운 책임감은 슬쩍 회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하면서도 참 얄미운 모순이죠. 그런데 연구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통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마음대로 하라고 방임해버리는 것보다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보일 때 청년들이 이 딜레마를 가장 건강하게 뚫고 나와 진짜 독립을 쟁취한다고 하네요. 자, 어느새 마지막 네 번째 기동, 세상입니다. 그토록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 허우적대던 청년들이 결국은 어떻게 다시 더 넓은 현실 사회의 구조망 속으로 안전하게 편입되어 들어가는지 살펴보시죠. 청년의 사회적 무게중심은 아주 명확한 패턴을 따라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자아를 위로받기 위해서 무조건 동아리나 친구 같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특정한 이성이나 단 한 명의 친밀한 파트너와의 1대1 관계로 관심이 좁혀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직업을 찾거나 생산적인 활동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아는 기성사회의 든든한 이론으로 온전히 흡수되는 루트를 밟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부모님들과 겪는 역학관계의 변화가 참 씁쓸하면서도 달콤합니다. 청년들의 관심이 온통 밖으로, 그러니까 친구나 연인에게만 쏠리다 보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을 멀리한다는 은근한 죄책감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 불편한 죄책감을 어떻게 무마할까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 부모님은 너무 구식이야, 간섭이 심하고 부당해 라며 억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반항의 날을 세웁니다. 표면적인 반항 뒤에 사실은 찔리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요란한 반항기를 거치더라도 결국 인생을 뒤흔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변함없이 부모를 최고의 조언자로 다시 찾는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는 18세에서 23세라는 시기가 그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 정체성, 감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전체가 완전히 리모델링되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복잡한 청사진이라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해설 자료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지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발달의 청사진을 쭉 펼쳐놓고 볼 때 여러분 자신 혹은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그 청년은 현재 이 찬란하고 복잡한 지도에 어디쯤을 항해하고 있나요? 오늘 이 지식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곁의 청년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멋진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예리한 분석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